솔직히 이런 분들 많습니다. 나머지 다 모르겠고, 세금이고 뭐고 다 모르겠고, 나는 그냥 1억만 손에 쥐어주면 된다. 이렇게 권리금을 주고받았다는 이야기, 실제 현장에서 정말 많이 듣습니다. 신고요? 안 합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이 권리금 신고를 안 했어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권리금을 주고받은 내역을 확인해달라, 증빙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권리금도 결국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을 포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지금도 괜찮은 건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도 되는 건지, 이제는 뭔가 인지를 해야 하는 시점이 온 건지, 사실 이런 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리금을 주고받을 때 세금 계산서를 끊는 분위기라면 그건 생각보다 빠르게 확산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상가 권리금 계산서부터 양도양수할 때 세금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그리고 권리금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포함한 대부분 사람들은 권리금을 책정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장사가 잘 되니까 대충 이 정도는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초반에 들어간 비용과 대략적인 수익 금액은 받고 나와야겠다고 생각을 하거나, 주변에서 나온 매물들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방법들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현장에서도 이 기준을 참고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들은 권리금의 금액은 나와 있는데 설명은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왜 이 금액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상대방에게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설명이 안 되면 양수인은 비싸다고 깎으려고 하고, 계약서에는 애매하게 남고, 권리금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권리금은 막연한 기준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계산 방식으로 정리가 돼야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권리금을 산정할 때는 항상 세 가지를 기준으로 그 가격이 적절한가를 따져봅니다. 지금 점포에 남아있는 시설과 영업을 통해 만들어진 수익, 그리고 자리 자체가 가진 가치입니다. 이 세 가지를 계산하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1번, 시설에서 남아있는 가치 계산. 시설은 인테리어, 주방 설비, 전기, 배관처럼 다음 임차인이 그대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기준은 처음에 얼마를 썼느냐가 아니라 지금 기준으로 잔존 가치가 얼마나 남아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시설 비용이 6천만 원을 썼고 사용 기간을 10년으로 본다면 4년을 사용한 시점에서는 남은 기간이 6년입니다. 그래서 6천만 원의 남은 기간 비율을 적용을 하면 현재 남아있는 시설 가치는 약 3,600만 원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업에서 만들어진 부분은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을 기준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이 매장의 평균 월 순수익이 4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권이 안정돼 있고 특성상 업종 변동이 크지 않는다면 보통 12개월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면 400만 원에 12개월을 곱하고 영업에서 만들어진 가치는 4,8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자리세라고 하죠. 영업이익과 별개로 공실이 적고 임차 수요가 꾸준한 자리라면 그 자리는 그 자체로 가치를 만듭니다. 다만 초역세권이나 핵심 상권이 아니라면 이 부분은 과하게 잡지 않고 보수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리에서 발생하는 가치를 1,600만 원 정도로 볼게요. 지금까지 예시를 바탕으로 계산을 하면 시설에서 남아있는 가치가 3,600만 원, 영업에서 만들어진 가치가 4,800만 원, 자리에서 반영한 가치가 1,600만 원, 이 세 가지를 더하면 총 1억 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왜 권리금이 1억인지 상대방에게도 설명이 되고 계약서에도 깔끔하게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예시를 바탕으로 양도양수를 할 경우 이 권리금이 실제로 어떻게 지급되는지를 보겠습니다. 권리금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득이기 때문에 보통 원천세 계산 시 8.8%가 적용이 됩니다. 권리금이 1억이라면 880만 원은 양수인이 세무서에서 대신 납부를 하고 양도인은 880만 원을 뺀 9,1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포괄 양수 계약이 아니고 일반 사업자인 양도인의 경우에는 부가세 10%인 1,000만 원을 더한 1억 120만 원을 받고 양수인은 지급한 부가세를 조기 환급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도인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타 소득으로 처리가 되면 별도의 증빙이 없을 경우 필요 경비 60%가 인정이 되고 1억 원 중 4천만 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원천세로 납부된 880만 원은 기납부 세액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세금이 적으면 환급을 받고 더 많으면 차이만큼 추가로 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왜 굳이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부분에서는 권리금을 주는 쪽, 즉 양수인 입장부터 보셔야 합니다. 양수인은 지급한 권리금을 나중에 필요경비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은 바로 전액이 경비로 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업종에 따라 감가상각이나 비용 처리의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권리금을 현금으로만 주고받고 아무 신고나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때 더 위험합니다. 나중에 양수인이 이 권리금을 필요경비로 신고하는 순간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 돈의 출처와 기속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수인 쪽에서는 권리금을 지급했다고 신고가 들어가 있고 양도인 쪽에서는 해당 소득이 전혀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그때부터 양도인에게 소득세 미신고 문제가 뒤늦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은 조용히 넘어간 것처럼 보여도 상대방의 신고를 통해 나중에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행정사나 전문가가 작성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도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권리금 총액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 시설, 영업, 자리 모두 포함한 금액인지, 지급 시기와 조건이 분명한지,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권리금은 어떻게 되는지, 원천세는 누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시설 인도 상태와 명도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이 정도는 계약서에 반드시 확인돼야 합니다. 상가 권리금은 높게 부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설명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야 거래도 진행이 되고 계약도 남고 세금 문제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권리금 계산 방식과 세금 정리의 흐름, 계약서 체크사항은 자료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신청을 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상가를 정리하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현서 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